감사합니다. 네. 빨간색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네, 올라가시면 아, 그렇죠. 네. 네, 올라가면 되게 뭔가 마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분위기인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강사님들 초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야, 오늘은 4명 정도 오겠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비 오는데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침에 출근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파워나비 같은 경우는 워낙 영향력 있는 나비라서 제가 올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또 오신 분들 어마어마하셔서 오늘 뭐 제가 그렇게 뭐 잘난 건 없고요. 그냥 들으시고 재밌게 제가 가장 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하면 또 우리 누나들이 좀 마음 아플 수 있으니까요. 혹시 뭐 나는 지금 30살보다 좀 내 아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네,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잘 듣고 필기 잘하면서 들으렴. 알았지? 저는 이제 올해 이제 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삼성동에 작은 카페 하고 있어요. 13평짜리 요 사무실보다 조금 저기 끝까지 합치면 될 거 같네요. 한 고만한 카페 하고 있고요. 나는 스타벅스보다 작은 카페가 좋다의 책에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딸딸이 아빠예요. 저희 이제 둘째가 안긴 건데 첫째가 이때 이제 둘째 나고 나서 한창 이렇게 시샘 많이 부리잖아요. 그래서 놀러 왔다가 엄마는 자기가 안아야 되고 얘는 갖다 버려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안 왔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끼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강의하고 컨설팅은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충청대학교 쪽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신청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90%까지는 국가 지원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봄학기는 지원을 많이 안 하셔서 강의가 폐강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다시 운영되고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전혀 경제스럽지 않은데 자꾸 한국경제TV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책이 나간 다음에 방송을 좀 많이 타게 됐는데, 저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방송을 딱 타면 얼마에 받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한국경제TV 정도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 타임에 100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왜 제 생각에는 약간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경제TV 나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쟤네는 왜 나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엄청 받겠다. 그래서 제가 3번 불러서 갔어요. 한국경제TV에서 PD님이 첫 번째 하니까 너 말 재밌게 하니까 두 번째도 와라. 그래서 두 번째 하니까 한 번 더 찍자 하고 갔는데 한국경제TV 자 지금 이제 이걸 녹화가 되고 있어서 약간 위험하긴 한데 제가 밝힐 수 있어요. 자 한번 얼마일까요? 10만 원. 한국경제TV인데 25만 원. 네. 네, 약간 경매하는 분위기인데요. 엄청 조금 부르고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네. 50만 원. 네, 50만 원까지 나왔어요. 자,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나요? 네, 87,000원을 주더라고요. 87,000원 주고요. 아리랑 국제TV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1회. 네, 1회 87,000원. 다행이죠. 네. 1회가 1시간이에요. 네, 엄청 길게 얘기하는데 87,000원 주시고, 아리랑 TV에서도 한번 왔거든요. 그 PD님이 우리는 급이 다르다. 우리는 국제TV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LA에서 나간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한 8시간을 찍으셨어요. 8시간. 방송 분량은 30초 정도 나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 찍고 나서 저한테 닭죽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의 세계가 이렇구나.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오시는 분들은 제가 사고 있어요. 그냥 SBS 온 다음에 제가 샀고요. KBS 다 제가 사고 있습니다. 뭘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87,000원짜리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네. 근데 이제 또 불러주시니까 또 감사하게. 한국TV, 경제TV 되게 사랑해요. 네. 요즘 잘 안 부르더라고요. 여기 이제, 여기는 진행자 누나가 예뻐서 이제 87,000원 줘도 또 간다고 그랬어요. 엄청 예쁘잖아요. 네. 근데 유부녀라서. 지난 시간에는요, 작은 커피 전문점 성공 사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커피 전문점 창업에 필요한 꼼꼼한 정보를 창업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실 분인데요. 나는 스타벅스보다 작은 카페가 좋다라는 책을 쓰신 조성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눈이 작아서 방송에 가면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경 때문에 네, 저렇게 생겼구나. 약간 쥐돌이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거 넘겨드릴게요. 제 인생을 바꾼 한 가지 명언이 있다면은, 요 명언이에요. 피터 드러커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과는 습득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3P 강규영 대표님한테 이제 강의 때 듣게 된 거죠. 처음 들었어요, 태어나서. 성과가 습득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런 거죠. 옆에 있는 짝꿍이 공부를 엄청 잘하고 있는데, 야, 너도 얘처럼 공부 잘할 수 있다. 제가 공부 이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제 옆에 항상 전교 1등이 앉았고, 저는 맨날 앞자리에 앉았어요. 교탁 앞자리에. 그래서 낙설에 걸리지 않는, 저는 이제 만화돌이었기 때문에 낙설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 강경 대표님이 1년에 막 세일즈에서 4억, 5억 막 이렇게 버셨잖아요. 우리 이제 한 대표님도 세일즈 막 엄청 하고 계신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과는 습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5억을 벌 수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강의를 들은 거죠. 근데 한마디 더 붙였어요. 열정은 지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한대요, 흥분. 꿈을 딱 만나면 흥분한대요. 근데 흥분은 금방 지친대요. 그냥 만났다가 한 3개월 만에 꺼져버리는데, 열정은 지치지 않고 쭉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큰 게 열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좀 섞어봤어요. 그렇다면은 지치지 않는다면은 어떤 성과든 가능하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과가 안 나는 거는 그 전에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하거나 혹은 지쳐버리거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한 단어가, 그러니까 이 한 줄이 제 인생을 되게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바꾸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3P 바인더, 전 직원도 아니고요. 이거 판다고 저에게 들어온 것도 아닌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기 경영이라는 걸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저는 원래 이제 만화 애니메이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만화 학교 가고, 그냥 만화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화를 엄청 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우리나라에 그 만화, 이게 만화 책방 말고, 만화 대여소? 대여소가 처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신세계였거든요. 딱 열고 들어갔는데, 만화가 탁탁, 여기를 또 열면 탁탁, 이쪽 탁탁, 이쪽 탁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들어가서 이쪽 벽면을 다 봤어요. 이쪽 벽면 다 보고, 이쪽 벽면 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다 보고 더 이상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제 이름도 알잖아요. 성민아, 그러면 순정 만화를 봐. 그래서 제가 순정만 다 보니까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만화학과에 가게 됐는데, 만화만 보다가, 이제 장사를 해보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경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처음 자기 경영이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직 경영 전에 자기 경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충격과 공포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였어요. 이게 충격과 공포였는데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거의 200명가량의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하에서 딱 열고 들어갔는데 충격과 공포였어요. 충격은 아침 7시에 제정신들이 아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사실 여기도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게, 화요일날 지금 출근하기 엄청 싫은데, 여기 와서. 공포는, 그러니까 충격은 먹고, 난 아침 7시에 나 뭐 했을까, 토요일날. 저는 토요일 아침 7시까지 깨어있은 적은 많은데, 그냥 이게 밤샘으로 야작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근데 7시에 일어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충격이었고, 공포는, 이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권씩 읽잖아요. 근데 분야를 정해서 읽잖아요, 나중에는. 마케팅 책만 쭉 읽는 거예요. 그럼 1년에 50권. 근데 어떤 대학생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마케팅을 4년 동안 읽으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200권을 읽고. 그 친구가 저희 카페 옆에 카페를 차리면 정말 짜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방송 나오고 나서 저희 카페 옆에 카페가 2개가 생겨버렸어요.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괜히 쓴 것 같다. 이게 약간 그런 생각, 라운북도 사랑합니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충격과 공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동에 옮기자. 그래서 이제 그 절대 실행의 법칙 거절을 이기는 거기에 보면 실행에 옮겨라 이렇게 해서 제가 실행에 옮겼어요. 저희 카페 조그만해요. 되게 조그만하죠. 요만해요. 되게 조그만하고 짐도 이거밖에 없었어요. 엄청 조금 하고 그날 이제 문 하루 닫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가 하루 문을 닫는 건 생각보다 큰일이거든요. 이게 하루 문을 닫고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수 아저씨, 부르서 목수 아저씨 이제 책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책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MD판이라 가장 싼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원래 원목을 하고 싶었는데 MD판으로 짰어요.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싱크대에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책을 이제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책을 조금씩 갖다 놓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3P 코치 이제 강사 자격증을 따게 됐죠. 이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짜리 강사 자격증을 따게 됐고, 그래서 독서 모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 독서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3년도 11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거의 3년 차 돼가고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냐, 처음에. 그게 가장 어렵잖아요. 처음에 모임을 시작하기가.
이만큼은 제 지인들이고요. 아는 교회 동생들. 야, 책을 읽자. 데리고 왔고, 이만큼은 고객 누나들이에요. 저희 이제 그 고객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누나니까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누나. 저희 엄마보다 나이가 많으면 누님이라고 가고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누나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처음부터 누나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몇 살이시냐고, 누나시냐고, 이래야 커피를 2잔을 드세요. 처음부터 누나 이러면 다음에 안 오시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인들은 쓸 데가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인들은 못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영업은 모르는 사람들이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들이랑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전영만 선배님도 저희 일요일 이제 거의 이제 초창기 멤버입니다. 초기 멤버인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었잖아요. 제가 그 수료하고 나서 내가 여기 쓴 돈이 100만 원인데 이거를 하루에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100만 원짜리 강의를 5만 원에 팔고 20명을 모으면 되겠다. 그럴싸하죠. 그럼 100만 원 회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했어요. 바로 이제 들어온 고객님마다 누나, 제가 1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었는데 어떻게 5만 원에 해드릴게요. 점심도 드립니다. 오실래요? 그럼 이러면 한 명 낚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20명만 낚으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20명을 다 이제 모았어요. 그래서 강의가 구리면 제가 100% 환불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8시간 동안 엄청 떠들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이때는 발사 2명밖에 지금 6명인데 2명밖에 없어갖고 빨간 날 다 쉬었거든요.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갖고 빨간 날 막 쉬고, 제가 목사 아들인데 주일 성수는 아니고 그냥 일요일날 힘들어서 쉬고 막 이렇게 힘들어서 쉬는데, 그 8월 15일이 빨간 날인데 요때 하자. 요때 하면은 어차피 쉬는 공간 내가 돈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때 이제 100만 원 입금이 됐죠. 제 통장에. 뭐 저한테 되게 상징적인 금액이에요. 그 100만 원이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근데 100만 원을 딱 받고 나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우선 밥을 먹잖아요. 그럼 밥을 다 사드렸어요. 그리고 책을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간식을 계속 먹는 거예요. 1교시 끝나고 먹고 2교시 끝나고 먹고 3교시 끝나고 먹고 4교시, 이제 8교시까지 먹으니까 1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에요. 차라리 장사 안 하겠다. 이거 다음부터 이 짓은 하지 말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한 3번 정도 모으고 지금 이제 성가스쿨로 조금씩 모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어떤 모임이든 1년이 지나면 공증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들을 초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초청을 이렇게 했어요. 초청해갖고 뭐 서민 교수님도 오시고 강경 대표님도 오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짓을 다 해봤어요. 이게 밤에도 해보고 낮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해보고, 이게 다 이제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서민 교수님도 와주시고 막 이랬어요. 지금 현재 이제 지금은 회장님과 총무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일반 회원으로 좀 빠져서 좀 쉬고 좀 안 나갈 때도 있고 이런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토요 모임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이 이제 이번 연도부터, 일요 모임도 회장님이 이번 연도부터 뽑혀서 자체적으로 제가 없어도 잘 커피 내려 드시고 문 열고 들어오고 문 닫고 가고 막 이렇게 장난 아니에요. 막 문 열고 들어와서 커피 막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커피도 팔으라고 했는데 팔으라고 하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드시기만 하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이 나왔죠. 나는 스타벅스보다 작은 카페가 좋다라는 책이 나와서 이제 지금 한 4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8,000권 정도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 이제 조성민 바리스타 치시면 네이버가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요. 조성민만 치면 연관 검색어가 자살로 뜨니까 바리스타까지 같이 치셔야 돼요. 언젠가 제가 조금 더 유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 가슴이 아파요. 사람들이 조성민 쳐보고 연관 검색어 자살 뜨고 막 안타까워요. 네. 지금 이제 4월 5일날 2호점 가맹 오픈해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허밍 스토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 아빠가 목사예요. 목회하고 계시고요. 저기 그 중천동 쪽 롯데리아 뒤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 개척교회로 시작했어요. 목원대 있을 때. 근데 제가 28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군대를 딱 전역하고 나왔는데 저희 교회 자매 2명이 오신 거예요. 자매 2명이 오셔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회 회장을 없는 애를 시키는 이상한 관례가 있어요. 하기 싫으니까 다 없는 애를 시켜버려서 제가 전역하고 나오니까 네가 회장이다라고 해서 회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자매가 오니까 이렇게 안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교회 안내를. 그래서 교회 안내를 시키다가 인생 안내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교회 자매 안 사귀었어요. 목사 아들이 교회 자매 사귀면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사귀다가 헤어지면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자매가 가야지. 그러니까 안 사귀고 있다가 처음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모든 여자가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훅 가버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3년을 사귀고 있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들아, 결혼할 거냐?
그래서 제가 해야죠. 언제 할 거냐? 한 31, 2 정도에 하겠죠? 왜 그때 하냐? 뭐 지금 뭐 돈도 없고 뭐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정적인 명언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도 없을 거다. 그때도 없을 거다. 아빠는 목사니까 집도 못한다. 돈도 없다.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너도 직장 다니고. 이제 그때는 이제 디자인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자매도 직장 다니니까 그냥 둘이 결혼해서 풀옵션 원룸에 살든지 우리 집에 들어오든지 저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살아라 해갖고 이제 그 결혼을 28살에 하게 됐죠. 근데 논산에 이제 장인어른이 계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거예요.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가셔서 전문 용어로 쇼부를 좀 치셔라. 한국경제에서 쇼부라는 얘기했다고 혼났어요. 갑자기 피디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쇼부를 치셔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논산으로 차를 몰고 장인어른이랑 만나러 가서 날짜를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농번기에 해라. 그래서 저희가 12월 11일 날, 농한기, 막 말이 헛나오네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와이프랑 첫날 밤에 이제 손을 딱 잡고 원래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이 큰 꿈을 얘기하잖아요. 제 꿈이 뭐였냐면 만화가였어요. 만화가. 제가 그 꿈을 늘 놓지 않고 살고 있다가 와이프한테 손을 잡고 여보, 내 꿈이 있다. 그 여보가 뭐냐? 나는 작가가 되는 거다. 그냥 그러냐?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서 어차피 없는 거 더 없어도 될 것 같다. 우리 지금 현재 더 없어도 되는데 내 1년 동안 도서관을 다니겠다.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1년 동안 한 2,000권 정도 읽고 책 한 권 내고 성공하더라. 나한테 1년 시간을 줄래?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약간 콩깍지가 있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이러고 강의비 갖다 주면은 괜찮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도서관 다니기 시작했어요. 와이프는 출근하고 전 도서관을 다니고 장난 아니죠. 제가 3개월 동안 한 200권 정도 읽었거든요. 200권 정도 읽었는데 느낀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엄청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직장 다닐 때 책을 내가 정말 하루 종일 내가 옆엔 다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애들은. 저는 근데 이제 뭐 피터 드러커 있고 이런 거 있고 막 공병호 박사 이런 거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 딱 3일 가더라고요. 3개월째부터 내가 책을 읽는 건지 책이 나를 읽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방향이 없으니까 되게 애매하다. 이게 엄청 힘든 시간인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이거 뭐지? 약간 이러면서 읽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생긴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두 줄 가 있는 거. 그 미혼일 때 보면 가슴 철렁한 그거 있잖아요. 애가 생겼다. 너무 달린 거죠. 제가 이제 애가 생겼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딱 오다가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백수가 되잖아요. 와이프가. 저도 백수고 그 와이프도 백수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를 해야겠다. 그래서 알바 천국을 검색을 했어요. 이제 다시 회사를 돌아갈까 하다가 그래도 1년은 채워야지 하고 알바 천국을 딱 해보니까 새벽 알바를 쳤어요. 원래 신문 배달을 좀 하려고 신문 배달을 하고 그 오후에는 책을 읽자 이러고 있었는데 딱 치니까 대전역에서 이제 알바를 구하더라고요. 바리스타 알바, 산무, 경력, 무, 나이, 무, 성별, 무, 산무. 산무인 알바들은 왜 산무인지 가보시면 알아요. 딱 갔어요. 가서 이제 뽑혔어요. 뽑혔는데 엄청 춥고 엄청 덥거든요. 대전역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딴 데로 바뀌었는데 샌드위치 만들고 커피 전문점 회사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 했죠. 대전역에서 처음 했는데 대전역에는 그 노숙자 사장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 옛날에 정말 잘 나가셨던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박학다식하세요. 막 컨설팅 엄청 잘해주시거든요. 근데 컨설팅이 욕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문제예요. 근데 이분들이 언제 컨설팅 해주냐면 딱 오늘 같은 날씨에 컨설팅 제대로 해주세요. 이게 영업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이만큼 먹고 2층으로 싹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딱 가서 오뎅 하나 줘봐. 이 씨부러 오뎅이 왜 이래? 너 이거 어떻게 끓였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신단 말이죠. 되게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제 고객과 싸우면 30점 벌점이거든요. 그 CS 1점당 10,000원씩 깎여요. 대전역이 괜히 친절한 게 아니에요. 얄짤없어요. 그냥 바로 깎아버리는데 그 이제 비가 막 오고 있고 저는 이제 양상추를 썰고 있었어요. 비가 막 오고 있는 날 춥잖아요. 양상추. 앞에 있던 매니저 친구는 토마토를 썰고 있었어요. 토마토. 근데 저 앞에서 그 거짓 사장님이 컨설팅을 하시러 부산오뎅을 먹고 계신 거예요. 소리 엄청 크게 막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뎅 먹으면서 부산의 역사부터 막 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막 근데 이제 녹화하고 있어도 좀 그렇긴 한데 죄송합니다. 진짜 이렇게 봐요. 이 씨부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씨부라 엄청 길잖아요. 충청도라 이 씨부라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드시고 이제 저희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씨부라 이러면서 오시는데 진짜 당황스러워. 이게 웃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토마토를 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대전역의 실제 사례인데 그 CS 교육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누구든 노숙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싸우면 안 되니까
1층 편의점에 여성분들 점주가 많잖아요. 근데 그 거지분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노숙자분이 딱 들어와서 이 앞에 스틱 설탕 가져가라고 이렇게 설탕이 있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숙소에 때가 엄청 많은 거예요. 딱 집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 얼른 집어줘요. 그쵸? 하나 얼른 무서우니까 하나 얼른 집어주고.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는 다 마음이 약해요. 이렇게 장사하시면 안 되고요. 남는 거 하나 더 써요. 자, 이게 전체 다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돼. 어쨌든 다 주는 느낌이네요. 어떤, 이제, 담력 큰, 이제, 사장님께서는 여자 사장님이 손을 딱 때렸어요. 손을 탁. 안 돼요? 하는 거야. 이렇게. 어떤 분 드리고, 하나 드리고. 어떻게 됐냐면, 하나 드리니까, 다음날 그 노숙자 사장님이 친구들 3명을 데리고 오더래요. 여기 설탕을 막 줘! 막 가져가시고. 그렇게 3일 동안 오셨대요. 3일 동안. 설탕 계속, 설탕 가지로. 탁 치니까요. 그분이 탁. 이렇게 뒷걸음질 쳐갖고, 그 편의점 문 밖에서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엄청 무섭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 알려줘요. CS 교육 때. 이럴 때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전화를 하면 2층에서 바로 직원들이 내려와서 데리고 나가요. 이제 싸우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와서 욕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친구가 토마토를 썰고 있어서 되게 당황을 한 거죠. 욕을 그냥 막 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술 먹은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좀 있대요. 그 아버지한테도 상처받고 해서 누가 술 먹고 자기한테 욕을 하면은 이게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 제가 들었거든요. 얘기하다가. 근데 이 친구가 점점 가세요 그랬어요. 계속 욕하니까 가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야 새끼야 너는 손님한테 가세요 하냐. 네가 나오세요 이씨 네가 나와. 얘 지금 열받으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얘가 네가 와 이러는 거예요. 걔가 갑자기 토마토 쓰다 말고 너 기다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 걔만 30점이면은 제가 말리지 않겠는데 저까지 30점을 저 38만 원 받고 있는데 30점 날리면 8만 원이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잡고 양상추를 하고 제가 이제 처음 적객을 하게 됐어요. 처음 적객을 이제 사장님 계속 욕하고 계세요. 넌 뭐야 이 찌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선 상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술 안 드시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도 술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거든요. 돈만 주고 가시면 돼요. 욕을 하든 뭐 침을 뱉든 상관없는데 돈 안 주면 경찰에 불러버리면 되니까 돈은 안 주고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막 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다가 왜 욕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뭔가 그냥 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분도 뭔가 원하는 게 고객의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아이씨 난 배가 고파. 그래서 네. 그 앞에 그러니까 거기 샌드위치 한 번 만들면 12판씩 만들거든요. 이게 12개 하나에 3,000원이에요. 그거 줘봐 그거.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거 드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또 오세요. 또 그러니까 드리면 안 돼요. 계속 친구들 모고 오니까 제 시급에서 까거든요. 3,800원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파 내놔봐 그거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막 계속 이렇게 욕 계속 하시면서 제가 그냥 드리자. 우리 그럼 그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자. 드리고 내가 정말 내 시급에서 까자. 본사에 전화해서 내가 시급에서 까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또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자. 그래서 사장님 얼마 가지고 계세요? 제가 사장님 돈에 제 시급을 합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1시간에 3,800원 받는데 사장님 저도 잘 버실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건데 사장님 딱 보니까 300원이 있으신 거예요. 300원이.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저거 받으면 2,700원 내 시급에서 메꿔야지 하고 있는데 이분이 300만 원 있대 이 새끼야 하고 이걸 던지셨어요. 이 반전, 인생은 늘 반전의 연속인데 300만 원을 맞아봤어요 처음. 그래서 와 장난 아니다. 그래서 300만 원 주셨어요. 300만 원 주고 옆에 친구는 부들부들 떨면서 계속 양상추를 썰고 있었어요. 찌양말로 쓰고 있고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죽고 나서 빈정이 갑자기 확 상하잖아요. 안 줘야지. 내가 주면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사장님 300만 원 잘 받았습니다. 근데 샌드위치가 3,000만 원입니다. 2,700만 원만 더 벌어갖고 오시면 제가 샌드위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하고 딱 정중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갑자기 그런 거 아시죠? 술 먹은 분들 이렇게 제정신 돌아올 때 아시죠? 눈 이렇게 마주치면 이렇게 탁 돌아오거든요. 왜 그 사장님들 분들 이렇게 술 먹고 들어왔다가 안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전까지 눈을 안 마주치고 얘기하다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정신이 돌아온 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딱 돌아왔어요. 이분이. 누구야 이 새끼? 너 이 새끼 장사 잘하네. 너 이 새끼야 장사해 이 새끼야. 여기서 해.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 하고 딱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손에 300원 있잖아요. 이거 거스름돈 안 드리면 10만 원 벌점이에요. 10점 벌점. 제가 사장님 거스름돈 가져가세요. 사장님 300원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가시면서 뒤에 보실게. 팁. 팁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팁이니까 그건 제가 챙겼어요. 팁이니까 주머니에 넣고 이제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그 자전거 차가 없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을 가는데
넌 이 새끼야 장사해도 돼, 이 새끼야라는 이 새끼야까지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딱 때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고객님들이 와서 아우 사장님 너무 친절하세요. 사장 아닌 거 알잖아요. 딱 봐도 막 아우 사장님 장사해도 될 것 같아요. 막 제가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이렇게 아니야 난 지금 책을 읽어야 돼.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제 가슴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커피를 하고 있어요. 6년 정도 됐습니다. 직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공병호 마장님이 직업을 합성어라고 하더라고요. 직과 업의 합성어인데 직은 옷이고 업은 몸이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옷에서 몸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장이 직이고 업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저는 서비스 업이잖아요. 그리고 직이 바리스타, 그러니까 그 카페 허밍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비스 업에 몸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에서 업을 찾으려고 하니까 옷을 딱 입었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자꾸 좋은 옷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옷을 갈아입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간대요. 근데 업을 찾은 사람들은 옷이 별로 상관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업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평생 할 수 있겠다라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그날 자전거 타고 오면서 야 커피는 평생 할 수 있겠다. 거지 사장님 같은 분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올 테니까 평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해보니까 그때부터 시급이 상관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 3,800원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3,800원인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3,800원을 주든 5,000원을 주든 6,000원을 주든 어차피 내가 나중에 내 가게를 할 거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저 오픈점만 이렇게 다녔거든요. 2년 동안 오픈점만 다니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에 계약했을 때 사진인데 저희가 원래 빵집 자리였어요. 여기가 이제 빵집이었는데 옆에 파리바게트가 들어오면서 망하셨어요. 망하셔가지고 이제 나가시면서 바닥권리랑 권리금이 없어졌어요. 2,800만 원이 원래 권리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됐죠. 처음에 동업으로 시작했어요. 이 누나가 백화점에서 이제 점장으로 있을 때 백화점 카페 점장으로 있을 때 같이 이제 매니저 했던 누나인데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알바 해봤자 다 땡겨서 이제 다 빌려보니까 제가 빌릴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4천만 원이더라고요. 4천만 원인데 여기가 보증금만 3천이에요. 한 대략 8천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4천을 구할까 하다가 이 누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생명부지 누나예요. 근데 같이 한 1년 정도 1년 아니죠. 한 9개월 정도 일했는데 전화해서 누나 잘 지내니까 잘 지낸대요. 누나 성민인데 나 이번에 제 카페 창업하려고. 그러니까 축하해. 누나 뭐해? 난 좀 쉬고 있지. 그래? 누나 4천만 원 정도 모아놓은 거 있어? 나 있지. 결혼자금. 그래? 나랑 동업할래? 그래도 뭐? 누나 내가 3분 시간 줄 테니까 할 거면 전화 주고 안 할 것도 전화 줘. 하고 끊고 제가 기다렸어요. 만약에 안 했으면 여기서 안 했을 거예요. 그 앞에 안마방 있거든요. 거기서 했을 거예요. 거긴 보증금이 1,000만 원이어서. 근데 누나 전화 왔어요. 하자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자고 전화 왔고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됐죠. 인테리어가 지금도 평당 150이에요. 카페 같은 경우 평당 150. 견적을 세 군데 받았는데 3,000, 3,200, 3,500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 난 1,000만 원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러면 안 하겠다. 이래서 다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름 해보니까 어떤 분이 1,000만 원에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1,000만 원에. 그분 논리는 이거였어요. 내가 목공도 할 수 있고 전기도 할 수 있고 수도도 할 수 있고 바닥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 200만 원 정도만 남겨먹고 1,000만 원에 내가 하겠다. 대신 유두리 있게 돈을 써야 되니까 한 번에 좀 입금을 좀 받아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사람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금을 해버렸죠. 입금을 해버렸는데 이제 철거하고 목공까지 했는데 기분이 되게 싸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딱 가보니까 사장님도 일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목수 아저씨들 인건비가 가장 비싸시잖아요. 35만 원, 30만 원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있길래 제가 우선 사진을 찍었어요. 왜 일을 안 하고 있지? 그래서 우선 사진을 찍자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간 다음에 물어봤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왜 일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돈 못 받았대요. 지금까지 일한 거 돈을 못 받았대요. 며칠 새. 그러면은 이분들 인건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목재값도 못 받았대요. 연락이 안 된대요. 걔가. 연락이 안 되고 목재값 못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되게 이게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시라고. 제가 어쨌든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우선 일을 시키고 나머지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데코 타일이거든요. 이거 붙여보셨어요? 제가 태어나 처음 붙여봤어요. 이게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본드로 붙이는 건데 이게 가장 싸요. 가장 싼데 아주머니들이 붙이면 반나절이면 붙이시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이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가 사다가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드로 처음 붙여보는 건데 이게 끝에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나씩 껴서 맞춘 건데 하루 반 걸렸거든요. 근데 한 8시간 지나면 본드 냄새에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져요. 이게 오락가락하다 이런데 여기가 간지럽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러니까 생각은 장갑을 벗고 머리를 긁어야지인데 몸이 그냥 이렇게 이만큼 자르고
나머지 이제 시작했어요. 저희 이제 그 가장 친한 친구고 그 저 많이 도와주는 형님이 와서 이게 여름 휴가 반납하고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도와주는데 그런 거 아시죠? 대청소를 딱 했는데 안 끝날 때 있잖아요. 대청소를 빵 시작했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했을까? 그 기분.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2시인데 안 끝나는 그 기분이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면 사진을 찍거든요. 웃으면서. 근데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힘들면 그냥 사진을 찍어요. 자살할 거 아니면 사진을 찍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살 직전까지 제가 사진을 찍을 거고 자살 웬만하면 안 할 건데 제가 어쨌든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야. 아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아바타라고 제가 맨날 부르고 있어요. 너무 고맙다 이러고. 이게 되게 감동적인 사진인데 다 끝난 거예요. 안 끝날 것 같은 일이 다 끝나더라고요. 이걸 저희가 다 칠했거든요. 이 위에를 다 칠했어요. 아래 바닥 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제 치킨 먹어야지 이러고 이제 같이 모아놓고 사진을 찍자. 내 인생 사진을 남겨놓겠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 가보같이 이 사진을 내가 남겨놓겠다. 그리고 형이든 그 친구든 힘들 때 날 부르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나도 일주일 내가 가겠다. 이러고 이제 되게 훈훈하잖아요. 눈물 나올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이 찍어줬어요. 이렇게 막 남자들이 막 이렇게 찍는데 이 10시쯤이었거든요. 10시 되면 옆에 미용실이 문을 닫아요. 미용실 사장님이 이렇게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렇게 리더십이 되게 강하시잖아요. 이렇게 약간 용사 같으신데 이 옆에 페인트를 처음 칠해봤는데 이게 칠해보셨죠? 이렇게 롤러로 칠하면 옆으로 이렇게 촥 튀기는데 저희가 민트 색깔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쳤는데 이게 미용실 불을 딱 끄고 나오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사장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장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옆에 민트 색깔 페인트가 이렇게 가는데 원래 이거 비닐로 감싸놓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니까 엄청 열심히 한 거죠 저희는. 근데 이게 그 아주머니 2명이서 하면은 그 재료비까지 4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재료비 아끼려고 저희가 진짜 열심히 칠했는데 간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간판 갈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갈아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갈아드리겠다고. 가니까 4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인생이 정말 이런 거구나. 제 인생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픈해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요게 아리랑 TV에, 왜 소개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나오고 막 괜찮은 그런 느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겼고요. 보면 이제 메뉴판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제 주 강의는 창업이에요. 그때 지금 이제 창업 강의 하기 좀 아닌 것 같고 운영 강의에 대해서 잠깐 살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혹시 나중에 사업하시다가 장사를 하시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미 장사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도 애니메이션 하다가 커피를 할지는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내가 소규모 1억 아래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딱 3가지 보시면 제가 안 망하는 자리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검증이 됐어요. 처음에는 노점상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노점상이 있으면 요 라인은 먹는 장사를 하면 웬만해서는 안 망해요. 성공이 아니에요. 생존 개념입니다. 안 망하는데 이유는 노점상 사장님들을 제가 정말 존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 저희 매뉴얼이 있어요. 커피를 갖다 드려라.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갖다 드려요. 오셨냐고. 왜냐면 저희 선배님이니까 저보다 여기 이 바닥에 더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커피를 딱 갖다 드리면 이제 저희가 홀더에 딱 넣어서 시럽을 엄청 많이 넣어주신 다음에 딱 갖다 드리는 거죠. 사장님, 오셨어요. 커피 한잔 드세요. 사장님, 고마워. 이런단 말이죠. 이걸 앞에 이렇게 딱 드시고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홀더 이게 딱 있잖아요. 그럼 먹고 있잖아요. 그럼 고객님들이 떡볶이 사 먹으러 왔다가 앞에 커피 보이잖아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봤거든요. 떡볶이 먹다 옆에서. 아저씨, 거기 커피 맛있어요? 그럼 사장님이 뭐라게요? 엄청 맛있죠. 그거 맛있다고 해야죠. 공짜인데 당연히 맛있죠. 그래요? 하고 그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마케팅 어마어마한. 근데 이제 이분이 뭐냐면 저희가 상권 분석 어차피 못해요. 상권 분석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근데 노점상이 있다는 거는 이분이 이미 하신 거예요, 상권을. 딱 보면 자리 아무도 없죠, 사람들이. 이때는 카페도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노점상이 있다는 거는 장사가 되니까 거기 계신 거예요. 노점상은 바퀴가 달린 점포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딱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옮기는 거예요. 바로 옮겨요. 딱 하다가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럼 노점상이 있는 곳은 먹는 장사 하면 돼요. 자, 2번째. 노란 버스입니다. 타겟팅인데, 카페 고객은 누구인가를 딱 보니까, 이거 유치원 버스예요, 유치원 버스. 카페 주 고객은 30대 중후반 여성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죠. 원래 그 직업이 있다가 지금 애를 낳으면서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프라이드도 있고, 남편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남편 한 번 회식하면 30만 원. 내가 매일 커피를 먹어도 30만 원이라는 개념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노란 버스가 계속 쓰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엄마들 엄청 많이 막 조폭 인사하잖아요. 선생님들. 아, 왜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야, 저기에다가 의자만 갖다 놔도 장사가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혹시 나중에 떡볶이, 뭐 분식, 커피 할 때 나는 좀 상권분석 좀 어렵다. 괜히 동네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유치원 하나 찍으세요. 노란버스 출발하면 거기를 따라가세요. 노란버스를. 지도에 찍으세요. 하나, 둘, 떼 찍으면 이 노란버스가 그 동네에서 가장 적합한 자리에 엄마들 한 번에 내려줄 거 아니에요. 아, 애들을 한 번씩 내리진 않잖아요. 그럼 그 동네 가장 거기가 그 핫플레이스예요. 그 골목의 핫플레이스. 거기에다 그냥 먹는 장사를 하시면 돼요. 제가 두 가지를 보고 아, 여긴 되겠다. 그래서 노점상과 노란버스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 마케팅 전문 용어로 노다지라고 그래요. 캐면은 이제 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장사했는데 돈이 안 돼요. 그러면은 노점상 사장님보다 매출이 적다. 그럼 누가 잘못일까요? 내가 잘못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의자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선풍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보다 많이 매출 높아봐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좀 넘기겠습니다. 이제 원래 저희가 창업뭐 지금 5잖아요. 원래 쭉 있어요. 권리금 깎는 방법, 그 다음에 좀 싸게 하는 방법, 인테리어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은 통째로 드러냈습니다. 원래 이 강의가 8시간짜리 강의예요. 그거를 지금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조금 빠르게 하고 있어요. 말을 천천히 하라고 맨날 저희 와이프가 말을 좀 천천히 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방언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잡는데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운영편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갖춰지려면 제가 생각하니까 결국은 실험인 것 같아요. 실험에서 철학이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 창업을 딱 하신 분들은 커피를 고를 때 처음 머신을 넣어준 사장님 커피를 쓰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두 딱 치면 전국의 모든 원두가 쫙 떠요. 리스트가. 다 전화를 해요. 저 오픈했는데 샘플 원두 좀 보내주세요. 그럼 샘플이 쫙 와요. 이만큼 쌓입니다. 이만큼 쌓입니다. 만약 학원 하신다면은 그냥 문제집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문제집을 다 사시면 돼요. 이게 전체를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적용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컵 아래 블라인드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 그 브랜드를 다 써놓는 거예요. 미소, 레드, 어쩌고저쩌고 다 쫙 써놓고 하나씩 내려서 아메리카노로 만들고 섞어요. 그 다음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어서 이제 친구 2명만 부르는 거예요. 커피숍을 좋아하는 친구와 커피숍을 잘 안 다니는 친구 2명을 불러서 하는 건데 너 많이 부르면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왜 인테리어 왜 이러냐? 이렇게 하니까 2명만 불러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데 비호감인 원두를 다 빼는 거예요. 비호감. 딱 먹었는데 한 명이라도 별론데? 이러면 그거 빼버리면 돼요. 커피숍은 혼자서 잘 안 오거든요. 둘, 셋씩 오잖아요. 둘, 셋, 넷. 근데 딱 가다가 야 저기 갈까? 하다가 한 명이 거기 맛없어야. 그러면 딴 데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본질이 대화니까. 그래서 그렇게 빼시면 돼요. 그리고 최고로 맛있는 원두를 고르면 그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초보자들이 이걸 안 하니까 많이 망하는 것 같아요. 실험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를 먹어보면 되거든요. 브랜드가 엄청 많아요. 카라멜 마끼아또인데 카라멜 브랜드가 수십 가지예요. 그걸 다 시키면 돼요. 이만큼 한 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먹어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맛이 딱 나오면 내 기준이 딱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처음에 만들고 자기도 확신이 없어요.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기호식품이니까. 근데 어떤 고객님이 딱 와서 사장님 좀 쓴 것 같아요. 원두가. 이런단 말이죠. 좀 쓴가? 그냥 우선 팔아요. 또 두 번째 고객이 와서 사장님 좀 쓴 것 같아요. 이러면 좀 쓴가? 세 번째 고객이 쓰다가 하면 그때 원두를 바꾸거든요. 근데 문제는 괜찮은 고객들은 말을 안 해요. 그쵸?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스바라시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만 말을 하는데 그 불만이 거의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원두를 싹 바꿔버리면 기존에 괜찮은 사람들이 딱 왔다가 먹고 뭐야 맛이 왜 보냈지? 이러고 그분들 다 떨어뜨리고 그렇게 떨어뜨려서 망하는 거예요. 그 짓만 안 하면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실험의 시간을 좀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커피계에 이제 살아있는 전설들을 만나러 가는데 박이추 선생님이라고 이제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이분 가게 갔어요. 정말 전설 1세대 우리나라 최초의 바리스타이자 정말 뭐랄까 리더이자 가문자에 경외감을 가지고 갔죠. 딱 갔는데 케냐 더블L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철학이 있어서 인대가 늘어날 정도로 모든 손님의 커피를 다 내려주신 거예요. 이분이. 인대가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경외하면서 마시고 있는데 경외 일평생을 담은 커피잖아요. 이분이 자기의 책이나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커피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바리스타의 온전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마시고 있는데 옆에 이제 누나들 4명이 오신 거죠. 누나님들이 이렇게 막 놀러 오셨나 봐요. 강릉에 막 놀러 왔고 한 누나가 딱 오면서 야 저 할아버지 그게 유명해? 그게 유명해? 하고 딱 저 옆에 앉으셨어요. 제가 속으로 엄청 유명하시다. 딱 놓고 있죠.
근데 그분이 이제 막 시키는데 이 누나는 커피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거기 커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 케냐 먹어 해서 케냐를 드신 거예요, 이분이. 저 이제 기대를 하기 시작했죠. 엄청나다. 인생이 담긴 커피를 먹고 저분은 커피의 세계로 가겠구나. 그 역사적인 순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나 커피 싫은데? 커피 싫은데 하다가 케냐를 딱 시키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죠. 엄청 기대하면서. 그분이 커피 케냐가 딱 나오니까 그분이 딱 들더니 딱 먹더니 정말 이러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커피에 이런 맛이 나지? 이럴 줄 알았는데 딱 완전 써. 이러고 한 입 먹고 안 먹고 나갔어요. 전 그게 되게 충격적인 저의 비즈니스의 방향을 결정했거든요. 커피 난 장인 아니다. 저게 내가 만약에 할아버지가 됐는데 인대 다 늘어나고 어떤 아줌마가 와갖고 야 제가 그렇게 유명해? 하고 먹고 엄청 싸우고 나가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사의 본질이 뭐냐. 그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장사의 본질이 뭐지? 그래서 강유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장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짧게 대답하시거든요. 장사에 대한 책 200권을 읽어봐. 네. 제가 읽었어요. 읽어가지고 읽어서 찾은 단 하나의 키워드는 재방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맛으로도 재방문이 되기도 하고 서비스로도 재방문이 되고 좀 예뻐도 재방문이 돼요. 남자도 엄청 많이 오거든요. 예쁘면 좀 이렇게 잘생겨도 누나들 엄청 많이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재방문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어떤 장사를 하든 기존 고객이 한 번만 더 오면 되더라고요. 약간 다단계 같은데 봐보세요. 제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카페를 연 거예요. 카페를 열었는데 동네 사람이 첫날 열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온. 그 다음날 1번이 가다가 여기 카페 있네 하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맛 괜찮아요. 맛 괜찮네. 그리고 이분은 일주일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맛 괜찮으니까. 근데 2번하고 3번이 가다가 그걸 봤어요. 저기 카페 생겼어요 하고 갔어요. 괜찮네? 그래서 얘네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근데 3번한테 물어봐요. 야, 거기 괜찮아? 3번, 괜찮아. 그럼 4번도 계속 와요. 그러면 결국은 이 주기가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오시거든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왔던 고객을 계속 모으면 곡선은 이렇게 되겠죠. 이론상. 그러니까 옆에 이제 경쟁업체 이런 거 빼고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 되기 쉬운 거예요. 아무거나 팔아도 괜찮거든요. 사실 물을 팔아도 되고 마카보드를 팔아도 되고 왔던 사람이 계속 이 마카보드를 계속 파는데 이 사람이 떨어지면 나한테만 오면 되잖아요. 그게 장사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망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1번이 딱 왔는데 맛이 완전 구린 거야. 맛없어. 근데 바리스타 얼굴도 구려요. 그럼 다음에 안 가잖아요. 완전 구리네. 자, 근데 2번, 3번도 왔는데 완전 구린 거예요. 그러면 우선 가게가 텅 펴요. 아무도 안 와. 4번이 갈래다가 안 가요. 5번이 물어보죠, 4번한테. 야, 거기 맛있어? 맛없대. 3번이 그랬어. 그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왔던 손님을 놓치면. 그러니까 이게 장사의 본질이더라고요. 근데 잘 되는 곳을 세 가지를 보니까 어떤 장사든 제가 책에서 이거 200권을 추려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잘 되면 이 세 가지. 혹은 세 가지를 의미적으로 만들어도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람의 기척, 상품의 기척, 독특함인데 어떤 컨설턴트가 지하에 있는 갈비집을 실제로 컨설팅을 해주는데 장사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설턴트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믿고 딱 6개월만 가봅시다. 우리 오후 4시 되면 앞에 전 메뉴가 매진돼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합니다. 이상 장사를 접습니다. 이렇게 써봅시다. 6개월만. 이렇게 하고 이제 써붙이기 시작했대요. 2개월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3개월, 4개월짜에 정말 그 시간대에 딱 마감이 이제 거의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그 지하에 있는 사장님이. 우리 더 가자. 6시 말고 8시까지 가자. 그러니까 컨설팅이 안 된다. 6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6개월 딱 되니까 정말 6시니까 재료가 딱 떨어졌대요. 문을 정말 닫아버리니까 더 잘 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진짜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기책이 뭐냐면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좋아한대요. 이게 이제 뭐가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려운데 제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내린 노점상도 그래요. 이게 약간 야매이긴 한데 좀 격이에요. 이제 제가 내린 건데 이게 나중에 그거 제가 유명해지면 이게 이론이 될 거예요. 주성민 이론 뭐 이렇게 필립 코틀러처럼 지금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야매인데 유명해지면 이론이 될 건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녀갔다는 느낌을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지나 유원지 가면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나는데 자물쇠 엄청 많이 달려 있고 그럼 거기 괜히 좋잖아요. 볼 건 없는데 막 에펠탑 별로 볼 거 없는데 막 사람 엄청 많이 가니까 그 기억이거든요. 성심당이 그런 대표적인 예죠. 성심당이 줄을 쫙 서 있으면 이제 가장 사람의 기적을 최고로 보여주는 게 줄 세우기예요. 이게 장사에선 최고 경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점심시간 잠깐 쓰는데 줄을 쫙 서 있으면 그것만큼 장사가 정말 잘 돼요. 이게 줄을 서 있으면. 저희가 이제 강사님들 오시면 대전을 이렇게 모시고 가다가 줄이 이렇게 튀어도 나와 있잖아요. 성심당만. 강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조사장 저건 뭐야? 저기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입니다. 그래? 하고 줄을 딱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안 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 지금 시간이. 그 천황식당이라고 있어요. 천황식당이었는데 이 오래된 식당. 얘네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가르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이게 다 막 망가졌잖아요. 막 이렇게 보시면 막 이런 거 막 이게 얘네가 돈 엄청 많이 벌거든요. 이런 식당들이. 근데 여기 뭐라 써있냐면은 3대째 80년간 만들고 있다 써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왜 맛집들은 허름할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맛집도 허름한데 잘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집들이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모던하게 인테리어 뿅 하면 어떻게 돼요? 뿅 망해버려요. 맞죠? 그 왜 망할까? 책을 보다 보니까 사람의 기척이 없어지는 거구나. 이건 건물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해주냐면 우리가 지금 80년 동안 엄청 맛있어. 니네 할아버지도 와서 먹었고 니네 아빠도 와서 먹어서 들어와. 이게 건물이 주는 그 사람의 기척이에요. 들어가면 맛있어져요. 또 이게 마법에 걸리거든요. 사람들이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한림다방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가장 오래된 다방이에요. 1966년에 그 오픈한 서울에 있는 다방인데 한번 꼭 가보세요. 여기가 이제 우결에 나오면서도 유명해졌고 드라마 많이 촬영하거든요. 가면은 진짜 오래된 책상. 그때 66년도에 쓰던 책상이 그대로 있어요. 올라갈 때 무슨 꺼질 것 같아요. 나무 끼끄닥 이렇게 올라가는데 끼끄닥 올라가고 소파가 정말 예술이에요. 66년도 소파에 앉아보실 수 있어요. 앉으면 스프링이 없잖아요.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리고 메뉴 66년 전 그 메뉴 그대로. 잔이요 안에 물때가 60년대 물때가 있는데 그 맛에 먹는 거예요. 또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 게 있는 거죠. 문제는 제가 이제 이런 걸 관찰했는데 적용이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오래되지도 않았고 줄도 안 세우고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사람의 기척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게 바인더였어요. 바인더에 쿠폰을 주니까 자꾸 버리잖아요. 쿠폰을 주니까 이거 저도 엄청 많이 버리거든요. 지갑 뚱뚱해지면 버려버리고 3번 찍다가 야 내가 이런 거 먹을 사람이야? 씨 돈 주고 먹지. 막 이러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건 경쟁과 누적이래요. 이 두 가지를 계속 시켜주면 사람들은 열광한다는 거죠. 경쟁과 누적. 그게 게임 이론이에요. 게임 이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A5에다가 1부터 숫자를 계속 썼어요. 계속 쓰고 10번째 쿠폰. 10번째 쿠폰. 이게 쿠폰. 지금 100만 달러 바뀌었는데 쿠폰을 줬어요. 그러고 날짜를 이제 찍기 시작했죠. 쭉 먹으니까 의외로 많이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 몰랐는데 계속 찍으면서 먹는 거예요. 찍어서 먹는데 이게 250장까지밖에 없어요. 이 한글 파일로 제가 250장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찍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한 장 다 채운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드려야 되나? 음료 쿠폰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엄청 생각하다가 네이밍 엄청 생각하다 그러면 명예스럽게 명예전당이라고 하자. 명예전당 해드렸어요. 그럼 고객님들이 명예전당. 명예전당이 뭐가 좋아요? 제가 그럽니다. 명예스럽잖아요. 명예스러운 거예요. 명예스럽게 저희 순번을 정해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저희가 그 이승원이 1번이에요. 제가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는 우리 허밍의 명예전당 1번입니다. 누나는 늘 1번. 누나의 딸도 1번. 누나의 손녀도 1번. 누나 1번이에요. 이렇게 이제 명예스럽게 줄을 엄청 쓰는 거예요. 한 번 그냥 1,000원이거든요. 커피는 7,000원이고 줄을 엄청 쓰는데 이렇게 그려줘요. 저라고.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오시면 제가 그려드리겠다고 갈비집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사람들 엄청 좋아하고 막 그래요. 네, 독특하면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가 있는 기업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진짜 구입하는 거는 가치래요. 가치인데 이거 좀 넘길게요. 넘기고 너무 많이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좀 넘기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마케팅에 이성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성 마케팅은 백다방인데 줄 서서 잘 안 먹거든요. 우리나라가 3가지가 있어요. 접근성, 그러니까 고객이 자주 가는 카페에 이성적으로 들어가면 접근성, 가격, 인지도예요. 이 3가지인데 보여드릴게요. 백다방. 백다방이 원래 2006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백종원 씨가 3대 천왕 뜨면서 이게 같이 뜬 거예요. 같이 떴는데 입지는 얘는 메인 오피스 상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작게 들어가잖아요. 원래 스타벅스 옆에 카페베네가 들어갔어요. 걔네 마케팅 이 팀이. 그 카페베네 옆에 백다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객을 다 뺏어오는 거죠. 테이크아웃을. 가격은 매우 저렴하게 가죠. 빅사이즈의 크게. 그리고 인지도, 브랜딩이에요. 백종원 씨는 저희를 모르는데 저희는 백종원 씨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V에서 딱 보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친근하니까. 근데 작은 카페들은 이걸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저희는 이 3가지 다 못해요. 입지 좋은데 못 가고요. 가격 너무 낮으면 망해버려요. 입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가야 되고 인지도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감성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이성 마케팅과 다르게 뭐 이렇게 쭉 써있는데 그냥 포인트를 찝자면 감동과 재미를 주는 거예요. 감동과 재미를 주는 건데 50분에 끝이죠. 잠깐만.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을 좀 끌 수 있으면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보셨나요? 이게 이제 텔레비전 광고인데. 이게 이제 그 TV 몰래카메라인데 이게 이제 마케팅이 변하고 있는 게 이성 마케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다 좋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뭐 평면이다, 곡선이다, 무게 가볍다인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감성을 건드리는 건데 사람이 기억할 때 두 가지를 건드려주면 기억을 한대요. 재밌거나 감동적이거나. 저희 영화 봤을 때 재밌고 감동적인 영화는 기억이 나잖아요. 재미없고 감동적이지 않은 영화는 제목도 기억 안 나죠. 그런 겁니다. 감동에 대한 이것도 되게 감동적인 영상인데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서비스를 만화책에서 배웠는데 바텐더라는 만화예요. 그래서 이제 감동인데 이것도 좀 넘길게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독서 모임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때가 있는데 책을 읽다 보면은 저보다 엄청 힘든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장난 아니다. 이 사람 어떻게 이랬지? 근데 그분이 제가 겪고 있는 고민의 몇 배 혹은 비슷한 걸 그분이 겪고 난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나니까 이럴 때 주성민은 카페어밍을 운영하면 망할 것 같은데 우노 다카시 장사의 신의 우노 다카시는 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6일 약국 갑시다 다 읽어보셨죠? 김성호 대표님 이분도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6일 약국 갑시다가 이제 저희 스피릿이에요. 저희 서비스 스피릿 책인데 이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바로는 해답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해답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을 하는데 이제 책 읽는 저희 팀에서 책 읽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내 분야의 책을 100권 읽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책을 보시면 35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책은 무조건 300페이지에서 350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이걸 7등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나누면 하루에 50페이지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접는 거죠. 접으면 접어서 월화수목 금토일이라 쓰는 거예요. 요 앞에다 접으시고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인데 요만큼 뭐가 계속 떨어졌죠. 대리운전 대표님, 사랑합니다.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이만큼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이만큼만 읽는 겁니다. 아침에 아니면 들고 다니면서 이걸 못 읽잖아요. 화요일날 못 읽으면은 화요일 걸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수요일 걸 또 읽으신 거예요. 새로 시작한 마음으로. 수요일날 못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너무 바빠서. 그럼 넘겨버리세요. 목요일날 목요일 또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넘겨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책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세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책 잘못인 거예요. 다른 책을 사세요. 계속 어떤 분들은 책 읽는다고 1년 동안 같은 책을 계속 읽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내 분야에 대한 책 100권을 사시고 버리지 말고 꼽아 놓으세요. 내 분야에 대한 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는 거고 이제 읽을 때 본계적으로 읽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본계적.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건데 이제 이걸 좀 제가 풀어볼게요. 네. 어마어마하신 분이 쓰신 건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절대 실행의 법칙 꼭 읽어보시고요. 안 읽어보셨으면은 이거 사죄하시고 이제 돌아오시고 보시면 이제 본 것 한번 볼게요. 본 것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페이지 88페이지에 아무 연고 없는 매장에 들어가 나를 알리고 긴 시간도 아니고 2분만 내어달라고 말한다. 영업의 시작은 이때라 말한다. 1, 2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1, 2분이 중요하다. 성공의 핵심 내용이구나. 두 번째, 북아메리카에는 이로코이족이라는 인디언이 산다. 그들에게는
스틱이라는 회의가 있다고 한다. 제가 그래서 토킹 스틱을 찾아봤어요. 이게 뭐야?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그래,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이제 본 겁니다. 이게 두 줄만 정리가 아니라 꽉 적죠. 가득 적죠. 가득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거. 깨달은 거는 제가 막 이것저것 적어봤는데 그게 하면 안 좋더라고요. 그냥 1, 2, 3, 이게 좋은 것 같아요. 1, 2, 3, 뭐, 좀 많으면 5번까지 홀수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1번. 뛰어난 세일즈맨은 제가 깨달은 게, 을의 입장이 아니다. 이 사람은 조언자 혹은 컨설턴트로 하는데, 그러려면 실력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실력과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무식할 정도 실행을 해야 내공이 쌓인다. 내공이 쌓일 때까지는 실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세 번째 거는 세일즈 노하우 로직을 제가 짜봤어요. 이제 이런 거 강의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세일즈 잘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 됩니다. 1단계 우선 실행하세요. 2단계 자기소개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3단계 1, 2분의 침묵을 견디세요. 자, 그러면 경청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 제안을 하세요. 근데 안 된다. 그럼 플랜 B를 실행하세요. 자, 그걸 다시 계속 돌면 됩니다. 이렇게 강의 안에 좀 짤 수 있겠죠. 이건 이 책에 나온 거 제가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적용이 중요해요. 적용을 안 하면 쓸 데가 없어요. 이거를 읽고 이제 만약에 책을 사면 15,000원이잖아요. 15,000원은 더 버셔야 되는 거죠. 개인 적용과 단체 적용이 있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강의 제안을 하거나 혹은 가맹점 제안 시 세일즈 노하우 로직을 쓰자. 자, 이게 적용. 단체 적용. 이제 이번 주 할 건데 카페 허밍의 발전을 위해서 바리스타를 모아놓고 그 쿠킹 스틱을 적용하자. 그래서 나만 얘기하지 말고 애들 말을 좀 들어보자. 그래서 방법은 타임워치 이용해서 6분간 발언을 시키자. 그러고 업무에 적용하자. 이렇게 이제 적용점이 나오는 거죠. 바인드에 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계적을 하면 되는 거죠. 본계적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어떤 문제든 그 해결책은 이미 책에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독서 모임 하시면 분명히 책이 나와요. 저자들이 다 됩니다.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고요. 같은 분야 책 100권을 읽으시고 그 분야 계속 적용하시다 보면은 사례가 모이잖아요. 그거 그냥 출판사에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게 책이거든요. 그렇게 책을 내시면 되는데, 그럼 책을 읽고 업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슬슬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형님이에요. 되게 잘 아는 형님인데, 이 형님이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이제 무기력증,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도 불치병인데 그때도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5년 동안 책을 보셨어요. 저는 정말 이게 존경합니다. 형님이, 전 누우면 책 못 볼 거거든요. 책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보는 건데, 이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실에서 책을 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제 3,000권 정도를 보신 거죠. 그러고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창업자금 500만 원을 가지고 2평짜리 작은 옷가게를 합니다. 이분 습관이 아직도 점심시간 60분의 점심시간 동안 15분 밥 먹고 45분 책을 보는 거예요. 1년에 100권 정도를 보시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연매출 10조 원의 성공 신화를 썼어요. 10조 원. 제가 되게 잘 아는 형님이에요. 이랜드 박성주 회장님인데, 이분이 아직도 매년 100권 정도 읽고 업무에 적용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 형님이 저를 잘 몰라요. 저 엄청 잘 알거든요. 엄청 잘 아는데, 네. 리처드 세넥 교수가 장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인이란 어제와 다른 질적 도약을 위해 오늘 애쓰는 사람이다. 제가 이제 박지수 선생님 보면서, 난 장인은 될 수 없겠다. 왜냐면 장인은 이렇게 나와서 강의 안 하거든요. 안에서 콩만 볶아요. 막 이렇게 콩만 볶고 이러는데, 정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 리처드 세넥 교수가 장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애쓰고 있으면 그 사람 장인이다. 이게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게, 피아노를 잘 치는 장인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지금까지 친 곡 중에 어느 게 가장 최고의 곡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치고 있는 이 곡이 최고의 곡이고 내일 칠 그 곡이 더 최고의 곡일 거다. 바이올린도 그렇게 얘기하고 도금을 만드는 장인한테도 갔대요. 어떤 칼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지금 만드는 이 칼이 최고의 작품이고 내일 만들 그 칼은 더 최고의 작품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미 성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장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이미 장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미 장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 시작은 똑같으니까 제가 보고 그래. 이걸 하면은 오늘 애쓰고만 있다면 우리가 장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바리스타들한테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 어제보다 조금만 더 잘하자. 우리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이렇게 독서 모임 화요일에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출근하셔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장난 아닌데 이미 장인이신 거죠. 왜냐면은 지금 한번 나오고 다음 주에 한번 나오면 다음 주 조금 더 발전해 계시고 업무에 또 적용하고 이미 장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또 크게 되실 분들 크게 되시면 또 강의 부르시고요. 페이 많이 주시면 제가 또 네, 가고 그러는데 파워나비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